췌장암. 소리 없이 다가와 치명적인 결과를 남기는 무서운 암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췌장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때문은 아닐까요? 췌장은 우리 몸에서 소화를 돕고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한번 문제가 생기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들이 췌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췌장암이 급증하는 이유, 그리고 췌장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과 꼭 챙겨 먹어야 할 음식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같이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점인데요. 문제는 한국에서 이 췌장암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식습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맵고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을 즐기는 식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기름에 튀긴 음식, 가공육, 그리고 술과 함께 곁들이는 안주들이 췌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췌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극적인 음식이 많아질수록 췌장은 더 많은 소화 효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췌장이 혹사당하고 염증이 생기면서 결국 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잦은 음주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술 소비량이 높은 나라 중 하나인데요. 술을 자주 마시면 췌장에 만성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소주처럼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자주 마시면 췌장이 지속적으로 손상을 입고 그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췌장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령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가 손상되고 회복 속도가 느려지는데요. 특히 50대 이상부터는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암 발병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최근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췌장암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에서 췌장암이 증가하는 이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생활 습관,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췌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은 무엇일까요? 췌장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일반 요거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거트를 건강식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요거트에는 설탕과 과당 시럽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도한 당분이 췌장을 혹사시킨다는 점인데요. 췌장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단 음식을 먹으면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하는데 설탕이 많이 들어간 요거트를 자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췌장은 계속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느라 쉬지 못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치고 결국 기능이 저하되면서 당뇨병과 췌장암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요거트에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첨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성분은 일반 설탕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당 섭취량이 높은 사람일수록 췌장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단순히 요거트라고 해서 건강에 좋다고 믿고 무심코 먹었다가 오히려 췌장을 망치는 주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요거트를 먹어야 할까요? 가능하면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맛이 필요하다면 꿀이나 과일을 약간 곁들여 자연적인 단맛을 내는 것이 훨씬 건강한 방법입니다. 요거트가 몸에 좋은 유산균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분이 많이 들어가면 췌장 건강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췌장을 망가뜨리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튀긴 음식입니다. 특히 패스트푸드, 감자튀김, 치킨, 도넛 같은 튀김류는 많은 사람들이 즐기지만 췌장 건강에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튀긴 음식이 췌장에 치명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이 췌장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튀긴 음식은 보통 식용유를 고온에서 반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트랜스지방과 산화된 지방이 많이 생성됩니다. 트랜스지방은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세포 돌연 변이를 촉진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췌장암 위험이 최대 4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12년 미국 암연구협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췌장암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췌장은 소화효소를 분비하고 인슐린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트랜스 지방은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방해합니다. 둘째, 과도한 지방이 췌장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튀긴 음식에 들어있는 지방은 대부분 흡수율이 낮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소화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방이 많으면 췌장은 소화효소를 더 많이 분비해야 하고 결국 지속적인 부담이 쌓여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췌장염이 반복되면 췌장세포가 손상되고 결국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고온에서 조리된 튀김류는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튀긴 음식은 보통 180에서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되는데요. 이때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만나면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한 물질입니다. 또한 튀긴 음식에는 AGEs, 최종 당화산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AGEs는 체내염증을 증가시키고 췌장세포를 손상시키며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 췌장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튀긴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췌장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튀긴 음식은 고탄수화물과 고지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감자튀김이나 도넛처럼 정제탄수화물이 많은 튀김류는 섭취 후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결국 췌장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실제로 2018년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튀긴 음식과 정제탄수화물이 많은 식단을 지속하면 췌장암 위험이 50%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튀긴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 먹어야 한다면 튀기는 대신 오븐에 굽거나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은 패스트푸드, 도넛, 감자튀김, 마가린, 쇼트닝이 들어간 제품을 피해야 합니다. 기름을 사용할 때도 고온에서 반복해서 사용한 기름을 피하고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처럼 상대적으로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튀긴 음식은 맛있지만 췌장에는 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췌장암을 예방하려면 이런 음식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췌장을 망가뜨리는 세 번째 음식은 바로 과도하게 섭취하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췌장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왜 견과류를 너무 많이 먹으면 췌장에 부담이 될까요? 첫째, 고지방식품이라 소화 부담을 주고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건강식품이지만 동시에 매우 높은 지방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몬드 100g에는 약 50g의 지방, 호두 100g에는 약 65g의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췌장에서 리파아제라는 소화효소를 다량 분비해야 하는데 견과류처럼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췌장이 계속해서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급성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만성적으로 반복되면 결국 췌장암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2015년 미국 소화기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췌장염 발생 위험이 30에서 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췌장이 지속적으로 무리한 소화작용을 하게 되면서 염증이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견과류에는 산화된 지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산소와 접촉하면 산패되기 쉽습니다. 특히 오래된 견과류, 보관 상태가 좋지 않은 견과류는 지방이 산화되면서 리폭시다제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산화된 지방은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췌장세포의 돌연 변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국제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산화된 지방을 과다 섭취할 경우 췌장암 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셋째, 견과류에는 식이섬유가 많아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식이섬유는 적당량 섭취하면 장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췌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한 사람이나 췌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이 견과류를 많이 먹으면 복부 팽만감, 소화장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견과류의 지방과 단백질이 소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췌장 효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췌장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과도한 견과류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견과류는 먹지 말아야 할까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하루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름에 볶은 견과류, 소금이 첨가된 견과류, 오래된 견과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를 보관할 때는 밀폐용기에 넣고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건강한 음식이지만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췌장 건강이 걱정된다면 견과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췌장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만 있는 걸까요? 다행히도 췌장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음식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로콜리와 마늘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식품이 어떻게 췌장을 건강하게 만드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대표적인 십자화과 채소로 항산화 성분과 항암물질이 풍부한데요. 특히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췌장의 세포 손상을 막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16년 국제암연구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십자화과 채소를 자주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췌장암 발병 위험이 35% 낮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브로콜리 속 설포라판과 항산화 물질이 체내염증을 줄이고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와 K가 풍부해 췌장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K는 췌장 건강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어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는 췌장 건강을 위해 쪄서 먹거나 살짝 데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항산화 성분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3에서 5분 정도만 찌거나 데쳐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강력한 항염증 식품으로 췌장의 염증을 줄이고 기능을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균 작용을 하며 췌장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18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마늘을 자주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췌장암 발병 위험이 30%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마늘 속 알리신과 셀레늄이 췌장의 세포 돌연변이를 막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늘은 췌장 기능을 돕는 미네랄인 셀레늄이 풍부하여 췌장 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마늘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을 때 가장 효과가 좋지만 속이 약한 사람이라면 익혀 먹어도 충분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두 쪽 정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췌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췌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장기이기 때문에 평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설탕과 기름이 많은 음식은 피하고 브로콜리나 마늘 같은 건강한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췌장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주, 금연, 적절한 운동은 췌장의 부담을 줄이고 염증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술과 담배는 췌장암의 주요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평소 습관을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